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 여행시 꼭 알아야 할 40가지 여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2년간 체류하며 75개국을 방문한 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알지 못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규칙에 대해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당신의 일본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40개의 힌트를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일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모르면 의도치 않게 일본에서의 매너 위반이 되어 현지인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봄으로써 일본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즐겁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교류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일본인의 휴가를 회피입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행 팁, 즉 현지인들의 휴가 피크 시간을 피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의 골든 위크, 여름방학, 연말연시 등의 바쁜 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일찍이 이 시기에 쉬기 때문에 그 결과 여비가 급등하고 관광지가 혼잡합니다. 모든 것이 활기찬 것처럼 보이는 시기이지만 혼잡으로 인해 기대하는 경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언은 가능한 한 이 기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혼잡이나 거액의 요금이 없이 일본어를 체험하려면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팁 필요 없음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레스토랑, 호텔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감사의 표시로 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습관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매우 기쁜 서프라이즈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학생 시절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에서 당신은 팁을 점원에게 전달해도 그 사람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레스토랑 판매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동안 팁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팁 불필요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십시오. 세 번째는 현금 문화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 방법의 보급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테크놀로지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이 중요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랄지도 모르지만 점포, 레스토랑, 자판기 등 현금이 여전히 많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여행할 때는 현금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주세요. 네 번째는 개인 물품을 이용한 좌석 예약입니다. 주문 카운터가 있는 레스토랑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는 고객이 카운터로 향하기 전에 자리를 확보합니다. 일본에서의 이 습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좌석에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 휴대전화나 지갑 등의 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습관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살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귀중품을 방치하고 자리로 돌아가면 상당한 확률로 분실합니다. 일본은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이 습관을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슈퍼마켓에서의 팁입니다. 일본으로 여행하는 동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간식과 식료품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을 앞에 놓고 상품이 선반에 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보일지도 모르는 독특한 습관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에서 취하는 심리를 이용해 고객에게 정면에서 상품을 선택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상품에는 자유롭게 손을 뻗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면 이 습관을 회상하고 쇼핑을 즐기세요. 여섯 번째는 통근 시간 회피입니다. 내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의 통근 러시 시간은 그 엄청난 혼잡과 많은 기차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원격 작업을 널리 보급했고 교통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재개하고 통근 열차의 혼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차나 역은 다시 통근객으로 혼잡하고 있습니다. 여행 경험을 최적화하려면 이러한 통근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잡한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신체적 부담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크 시간대는 아침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저녁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만으로 여행의 용이성과 쾌적함이 크게 바뀝니다. 일본의 교통을 보다 부드럽게 스트레스 없이 이동해 즐거운 일본의 여행을 보내주세요. 7번째는 택시를 피해라입니다. 세계에서 택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의 요금은 약 25,000엔입니다. 이 금액은 일본 국내 생활비 전체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해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택시를 주요 선택지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매우 비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십시오. 8번째는 자동차는 좌측 통행입니다. 일본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자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우측 통행인 가운데 일본은 좌측 통행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 미국과 같은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엄격한 교통 규칙을 따릅니다. 일본에서는 빨간색 신호로 우회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도보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로나 차도의 좌측을 걷는 것이 습관으로 우측 통행의 나라와는 반대입니다. 일본에 오면이 교통 규칙을 기억하고 안전한 일본 여행을 즐기십시오. 9번째는 밖에서 음주입니다. 내가 미국에 살았을 때 두드러진 문화의 차이 중 하나는 야외 음주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맥주와 와인을 즐기는 것은 종종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야외에서 음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통은 하나미의 계절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벚꽃 나무 아래에 모여 자연의 어리석은 아름다움을 축하합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이 모여 피크닉을 하거나 웃으며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야외에서 음주가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특유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선술집 규칙입니다. 일본의 선술집에서 식사를 할 때 놀랄지도 모르는 암묵적인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약 90%의 선술집에서는 자리에 앉으면 주문하지 않은 오토시라고 불리는 작은 접시 요리가 운반됩니다. 이것은 일본 독특한 습관으로 통상은 약 400엔으로 일종의 자리세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이것은 한국의 무료 반찬 문화에서 하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일본이 이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 할 규칙은 원드링크 원 주문제입니다. 각 사람은 적어도 한 잔의 음료와 하나의 요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이는 주문수가 적으면 레스토랑이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술집의 약 50%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일본 선술집에서 경험을 즐기십시오. 11번째는 무한리필 문화입니다. 일본에는 일부 음식점에서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알코올과 청량 음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음료 무제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일부 선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기준으로 요금은 1,500엔, 2,000엔 정도가 되어 있어 4잔 정도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코스파가 높습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음료는 미리 정해져 있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주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스릴을 좋아하고 스릴 강한 분은 꼭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의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주세요. 12번째는 레스토랑에서 무료물과 물수건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에서 외식할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나 물수건이 무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75개국을 여행했지만 무료로 물이 나오는 나라는 소수파입니다. 또 물수건이라고 불리는 따뜻하고 습한 수건을 제공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소한 환대의 자세는 고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외식을 즐기실 때 추가 요금 없이 물이나 물수건이 제공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식을 터득하고 즐거운 체험을 만들기 위한 일본의 문화입니다. 13번째는 점원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일본에는 놀라운 레스토랑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를 뜻하는 진심이 담긴 스미마셍라고 웨이터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75개국을 여행했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직원을 부르는 경우에는 절제된 제스처나 눈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소리를 높여 스미마셍라고 외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레스토랑 에티켓의 독특한 측면이며 다른 나라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미마센라고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14번째는 식권 문화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외식에는 독특한 군미가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동 판매기로 향합니다. 돈을 넣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식권이 나옵니다. 그 티켓을 받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많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조금 드문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일본을 두드러지게 하는 흥미로운 특징의 하나요. 식권 문화로 주문 과정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빠리빠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에게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5번째는 요리의 사이즈의 요주의입니다. 미국에 살 때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량이 많은 것에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을 자주 가지고 갔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식사는 자국에 비해 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분량이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외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므로 아직 배가 고픈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추가 요리를 주문하거나 다른 레스토랑에 가 보십시오. 일본에서의 즐거운 음식을 모험을 즐겨주세요. 16번째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일본의 공공장소, 특히 도쿄와 간토 지방에서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둘러 걷고 싶은 사람에게 오른쪽 길을 양보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왼쪽에 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나 교토 등의 지역에서는 이 습관이 역전되어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서둘러 걷고 싶은 사람이 왼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행동은 외국인 관광객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이 정도로 일관된 암묵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화, 질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추하는 일본 문화의 증거입니다. 17번째는 편의점의 매력입니다. 편의점은 일본에는 약 6만 개의 가게가 있으며 거의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편의점이 눈에 띄는 것은 숫자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상품 구색에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간식, 음료도 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면도구, 문구, 책 등을 보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칫솔이나 일도구를 샀거나 최신 베스트셀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이 다면적인 접근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 재래 중에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지는 궁극의 원스톱 쇼핑입니다. 18번째는 캡슐 호텔입니다. 일본의 캡슐 호텔은 저렴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들은 아늑하고 쾌적한 개인실 슬리핑 팟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은 고치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팟 외에도 많은 경우 공용 공간, 공용 시설, 배욕장,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 컨셉은 외국인에게는 드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일본의 혼잡한 도시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 한정된 공간을 유효 활용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캡슐 호텔은 예산을 절감한 여행자나 새롭고 흥미로운 체험을 찾는 분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는 꼭 이 독특한 숙박시설을 시도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이를 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에 추억에 남은 것이 띠입니다. 19번째는 자동 판매기의 활용입니다. 일본에는 재미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내에 약 270만 대가 있고 일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료의 종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제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 따뜻한 식사, 곤충, 트레이딩 카드 등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놀라게 해주는 일본 문화의 매력입니다. 일본의 거리를 탐색할 때는 이러한 자동 판매기에 주목해주세요. 이것들은 이 나라의 혁신성과 편리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일본 여행을 더욱 독특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약속합니다. 20번째는 관광지 방문 시간 변경입니다. 성수기에만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면 관광지 방문 시간의 변경을 권장합니다. 먼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제공되는 독점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전시물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거리와 명소로 유명한 교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구글맵에는 오전 9시 전에 오픈하는 교토의 관광 명소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절, 신사, 식사처, 다양한 문화 체험 등입니다. 또한 많은 성원과 신사에서는 야간 특별 방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 인파가 적은 매혹적인 조명에 비춰진 조용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솔몬란의 정보를 게재해 두겠습니다. 21번째는 혼잡 상황 시각화 서비스 활용입니다. 일본의 혼잡한 관광지를 보다 원활하게 여행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일부 관광지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혼잡 상황을 검출하고 그 정보를 웹사이트나 앱으로 중계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토와 가나가와 현해 가마쿠라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토에서는 교토 오피셜 트래블 가이드의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관광지의 혼잡 상황 수준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지도상에 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의 현재 혼잡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툴을 이용하는 것으로 혼잡한 시간이나 장소를 교묘하게 회피해 쾌적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체험해보세요. 22번째는 다른 이동 수단 선택입니다. 일본의 러시아워시, 전철이나 버스는 매우 혼잡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오프피크 시에도 대중교통이 혼잡합니다. 즉, 거의 모든 시간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나 스쿠터를 빌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훌륭한 관광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약간의 운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자전거나 스쿠터 대여는 최근 인기가 많아서 얼마 전 교토에 갔을 때 이 편리하고 즐거운 이동 방법을 선택하는 관광객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선택함으로써 혼잡한 교통기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로 보다 편안하게 환경을 배려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23번째는 수화물 없이 관광입니다. 관광 시 큰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호텔에 직접 짐을 붙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에 숙박시설에 들릴 필요 없이 바로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행을 더 쾌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또한 교토역 등의 철도역이나 특정 관광지 등에서는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토에는 교토역에 전용 접수 사이트가 있어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커 서비스는 일본의 관광지 전체에서 보급되어 있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쾌적하게 거리를 탐색하면서 짐을 보관하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교토 등 일본의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어 보다 즐겁고 스트레스가 없는 여행 체험을 실현합니다. 24번째는 지방 관광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오버 투어리즘 과제에 대처하고 관광객이 지방 도시를 탐색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관광객의 지방 유도를 목적으로 11곳의 시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주력되어 여행자가 탐험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제 고향 시골에서도 라면집 주문 패널이 다국어 대응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지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비행기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방콕에서 홋카이도, 한국의 서울에서 사가현,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구마모토현까지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대처에 의해 도쿄, 오사카, 교토를 넘어 일본의 지방을 여행하는 것이 보다 친근하고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체험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 여행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25번째는 일본에서 여권 규칙입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경찰에게 물어볼 때 여권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공인 방문자와 불법 지류를 구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러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혜택도 있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여권 보유자에게 10%의 면세 할인을 제공합니다. 나 자신, 비거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특전이나 그 외의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도착 시에 입국 스탬프가 필요하게 되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그러므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스탬프를 눌러 주십시오. 일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26번째는 마이코의 극성 팬 NG입니다. 당신은 우아한 모습으로 교토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 마이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기 캐릭터처럼 사진 촬영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서 일하러 가는 중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프게도 관광객 중에는 그들을 쫓거나 원치 않는 사진을 찍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 가이드북에는 교토에 가면 마이코를 만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코를 만났을 경우에는 경위를 가지고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추측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그들의 죄를 끌려고 하지 마세요. 27번째는 음주 운전 규칙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은 맥주나 와인을 약 한 잔 마시면 약 40분 후에는 운전해도 괜찮다고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준이 다르고 비록 한 잔의 음주라도 운전의 법정 제한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계치는 낮고 날숨 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운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동승자도 처벌됩니다. 또한 일본에는 음주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반드시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을 검토하십시오. 28번째는 약 반입 제한입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의 종류가 많음에 놀랐습니다. 다만 진통제는 미국으로부터의 처방액이라도 일본에 입국 시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모르고 의약품을 반입하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미국에서 약을 구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일본에 반입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취향에 맞는 약물, 각성제, 마약을 오락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외화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으므로 여행 전에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신 것이 좋습니다. 29번째는 사유지나 일부 점포에서의 촬영 NG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진 촬영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소에 따라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취지의 표지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존중하고 그러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위해 사유지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홋카이도의 비에이초, 이메의 후나야, 교토의 기온 등의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금지 표지를 발견한 경우 또는 사유지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들은 사람들의 정보나 주거이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0번째는 건물 내에서는 구두를 벗다입니다. 외국인 분들은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텔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전통적인 여관이나 에어비앤비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신사나 사원,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예의 바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며 일일품의 실내가 깨끗하고 신성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신발을 신은 채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면 이 문화를 받아들여 주세요. 경애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일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1번째는 기차 안의 매너입니다. 일본 기차 내에서 3가지 매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석의 승각입니다. 신체의 불편한 분, 고령의 분, 임신 중의 분 등을 위한 좌석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곤란한 사람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합시다. 일상적인 장소와 달리 일본 기차는 온화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는 기차 안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지품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작은 가방은 무릎 위 또는 머리 위에 놓아야 합니다. 배낭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동승자의 폐가 되기 때문에 배낭을 떼어내 앞에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매너는 일본의 매우 높은 기차의 승차를 달성하는 때 기여하고 있습니다. 32번째는 온천에서 물씬 NG입니다. 물씬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의 범죄 조직인 야쿠자와 관련 지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온천이나 목욕탕에서는 물씬의 한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특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일본 전통에 대한 깊은 경의와 이러한 조용한 장소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생각이 진화하고 있어 방수 패치나 옷으로 숨길 수 있다면 물씬의 한 고객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로사키 온천은 물씬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씬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일본의 온천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을 맛볼 수 있고 보다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번째는 스몬비 NG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고나 안전상의 위험과의 관련성에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회사나 지방자치체가 주도해 걸으면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방지하는 대처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는 지방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할 때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 규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번째는 매장 내 애완동물 렌즈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레스토랑이나 잡화점에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는 손님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러한 장소에 애완동물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허가된 전용 장소를 찾거나 공원 등 야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숙박시설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5번째는 면치기 문화입니다. 라면과 우동 등의 국수 요리는 일본 요리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수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현지인이 국수를 하는 소리라는 독특한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습관은 면치기로 맛이 증가한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면치기로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식사를 할 때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이 습관을 체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곧 자신의 체하에 맞게 국수 요리를 즐기세요. 36번째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매장이나 레스토랑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을 다른 시설 내에 반입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레스토랑의 매출과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상품의 이물질 혼입이나 쓰레기 방치 등의 위험성도 있는 것도 금지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한 경우는 가게 밖, 호텔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존중함으로써 쾌적한 일본 여행이 보장되고 현재 습관에 대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번째는 먹는 걸음 NG입니다. 일본 여행의 중요한 매너, 먹는 걸음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먹거나 마시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먹는 걸음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로는 걸으면서 먹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걸으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구입하고 가게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걸으면서 먹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매너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번째는 함부로 버리기 금지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지만 쓰레기통을 찾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지정된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벌칙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본인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간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경우 편의점이나 공원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배려심 있는 행동은 여행을 즐기면서 일본의 정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번째는 드론 비행 규칙입니다. 전 세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인기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했을 때 드론 규제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항공법입니다. 드론의 비행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지역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은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중 더러운 사연을検討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규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0번째는 흡연 규칙입니다. 일본에서는 흡연에 관해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곳과는 달리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흡연 정책은 일본인의 높은 윤리관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담배꽁초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청결함은 외국인 여행자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일본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40가지 여행 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